볼게요. 자, 컨텐츠를 볼까요? 목차입니다. 이 책에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범죄와 범죄학에 대해서 이 형사정책하고 범죄학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학문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고 사실은 거의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형사정책을 강의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범죄학을 강의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정책은 이제 규범학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학적인 관점까지 법학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범죄학에서 이제 시험 범위로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범죄학의 문제가 형사 정책학의 범죄학 이론보다 훨씬 더 깊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점 기억하시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개념들을 다시 보는 것이고요. 범죄학의 발전. 자, 범죄학 연구 이 부분도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실학은 뭐예요? 현상학이란 얘기야. 드러나 있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한다는 것이고,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험과학.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내놔야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생각을 짓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론이 되진 않아. 그것이 검증해서 나와야 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의 범죄학 이론으로서 그 이론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 평가 기준이 있어. 에이커스와 셀러스 출제가 됐어요. 뭐예요? 객관성을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느냐, 논리적이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자, 세 번째는 타당성이 있느냐. 네 번째는 정책적 함의를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러한 평가 기준에 부합했다는 얘기예요. 자, 연구 방법론 개요. 자, 통계적 방법, 실험적 방법, 참여적 관찰, 사례 연구, 표본 집단 조사, 추형 조사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통계에서의 암수 범죄 문제가 있어요. 범죄 통계, 우리 공식적 통계를 말합니다. 통계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통계는 그냥 범죄 발생을 갖다가 이제 범죄 발생한 것을 집대성을 해놓은 것이죠. 통계는 분류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하고 통계학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학이야 이것은. 통계학은 심리학의 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범죄화와 다이버전. 이건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범죄 원인론에 있어서의 어디하고 관계 있다? 낙인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하고도 관계 있을까요? 회복적 정의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자, 이런 용어들이 아직 낯설면 두 번, 세 번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현상론이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는 원래 일반 이론화 하려고 그랬어요. 일반 이론. 일반 이론이라는 것은 범죄는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위 문화 이론이다, 사회 해체 이론이다, 또 학습 이론이다 이런 이론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범죄는 배워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학습 이론이에요. 자, 범죄는 하위 문화 아이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위 문화 이론이에요. 이런 것을 추구를 했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든 범죄 문제를 범죄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해서 나온 것이 바로 현상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건 이제 사람이 아니죠. 이건 자, 경제 환경, 자, 문화 갈등, 인구 사회적 특성, 여성 범죄, 매스컴, 가정 환경과 결혼, 전쟁,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보는 것이 현상론이에요. 사실은 넓은 의미로 보면 범죄 원인론이 들어가지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일반 이론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현상론까지도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범죄 유형론도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를 유형화 시켜본 거예요. 자, 살인, 성폭력, 폭력, 절도, 사기, 화이트 칼라, 조직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증오 범죄, 스토킹. 훨씬 더 이 범죄학에서 그러니까 경찰 범죄학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고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우리 이제 범죄 원인론입니다. 자, 고전주의 있죠, 실증주의 있죠.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범죄 원인론,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봤었죠. 자, 신체적 특징, 체형, 유전. 그 다음에 행동 유전하고 요 사이 이제 조금 이제 높아지는 거 깊이 있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행동 유전학 뭐 DNA 있죠. DNA에 대한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뇌하고 뇌에 있는 신경 과학 또 뇌 구조 기능과 사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인 범죄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문제죠. 심리 성격적 요인입니다. 정신 역동 공부했었죠. 인지 발달 이론,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성격 특성, 정신 병리적 결함.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회적 범죄 원인론 거시적으로 크게 봤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 해체 이론, 자, 머턴의 아노미 이론이죠.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하이 문화 이론, 그렇죠. 하이 문화 이론. 세 가지. 사람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이거 보니까 좀 간단해. 아무튼 하니까 뭐야? 아노미 이론이고. 메스너와 로젠펠드. 메스너는 뭡니까? 메스를 든 사람이야. 그 사람 뭐예요? 칼을 들었죠. 의사란 얘기야, 의사. 로젠펠드는 뭐예요? 장미로 된 필드예요. 그러니까 장미의 들판으로 의사들이 막 달려가는 거야.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어디로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아이들을 좀 넓은 곳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많이 갔어요. 지금 요새 이제 뭐 여기 이민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외국 동남아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아주 뭐 하류 계층에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갔다니까.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면 제도적 아노미예요. 이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가 뭐예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름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다. 에그뉴 새로운 것이죠. 일반 긴장 이론. 자, 밀러 하이 문화 이론. 코헨 비행하이 코비자라고 했어요. 끌어오르는 차별 기회 구조 이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입니다. 이제 미시적 이론이라 했어요. 이제 차이점 보시고요.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사회 통제, 표류 이론, 이걸 이제 중화 기술 이론이라고 하고요. 자,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 사회 연대 이론,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 일반 이론, 낙인 이론 이렇게. 자, 갈등론에서 아까 우리 이제 비판 범죄라고 그랬죠.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제가 보강을 좀 많이 해놨는데요. 갈등 이론, 사회 경제적 계층과 갈등, 집단 및 문화 갈등, 권력 구조 갈등, 신갈등 이론 이렇게. 자, 발달 및 통합 이론이 나왔어요. 잠재적 특질 이론, 발달 범죄학 통합 이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그동안에 이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해자한테는 범죄의 원인성이 없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왜 유난히 저 사람은 피해를 많이 당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류를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복적 사법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처벌을 통해서 국가가 나서서 범죄인을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봤어. 그런데 아니 피해자는 어디 갔냐 이 말이야. 피해자는 울고 있는데 무슨 정의가 실현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또는 정서적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정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회복적 사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형벌권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응징적 패러다임이에요. 처벌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주의는 그 피해를 회복하자는 데 있어. 회복하자. 그것이야말로 정의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패러다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 배경과 이론들, 장점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범죄 대책론인데, 자, 이게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진짜 형사 정책이에요, 사실은. 형사 정책. 그런데 범죄학에서 이제 경찰 범죄학에서 우리는 형벌론하고 보안처분론 이런 것은 관심 없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나옵니다만 그래서 법령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론은 경찰 업무의 사실상 뭐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방론 공부해야 하고요. 자, 경찰과 교정에서 범죄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수용자 처음 모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정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처음 모델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런 것까지 공부해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측이 나왔어요. 범죄 예측. 이것도 경찰 간부 시험에서 지나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동안 보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럽게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 안 해버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나온 문제는 공부해놔야 합니다. 나온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형벌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형법 내용을 다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벌 이론 중심으로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확장을 한다면 시험 문제 확장을 한다면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못수에 대한 제도적인 의의, 그러죠? 제도적인 의의. 이것이 형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범죄를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학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도적 의의 정도까지는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벌과 보안처분은 쌍두마차입니다. 우리 형사 제재의 쌍두마차야. 매우 중요해요, 영역이. 그리고 이 소년사법은 참 이게 지금 이제 법률에서 안 되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은 다 뺐어요. 그러나 다만 소년사법의 개관 또 소년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야.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동안 출제되었던 범죄학의 범주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기본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범죄학회에서 출간한 책을 기준으로 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좀 보강해서 아마 이 정도 지금 약 200페이지인데 양이 적지 않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구절절히 좀 설명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